두 섬 이야기. 먼 옛날 넓은 바다에 섬 두 개가 있었어요. 큰 섬에는 큰 섬 사람들이, 작은 섬에는 작은 섬 사람들이 살았지요. 원래 이 두 섬 말고 또 하나의 섬이 있었는데 그 섬은 오래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큰 섬 사람들과 작은 섬 사람들은 서로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따로따로 살면서 서로 상관하지 않았죠. 두 섬 사람들 모두 밤이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가 아침이면 바다에서 돌아와 그물을 거두어 말리면서 찢어진 그물을 손질했어요. 바닷가에 남겨진 물고기들은 새들의 몫이었죠. 하지만 큰 섬 사람들과 작은 섬 사람들 사이에는 크게 다른 점이 있었어요. 큰 섬에는 부자와 가난뱅이, 주인과 머슴이 살았습니다. 또 큰 섬의 배들은 으리으리했어요. 큰 섬 사람들은 가장 단단하고 좋은 나무를 골라 배를 만들었거든요. 배를 만드는 솜씨도 뛰어났고요. 큰 섬의 시장에는 없는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갖가지 물고기뿐 아니라 과일과 채소, 새, 연장, 값비싼 옷감 같은 것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끈에 종에돈을 꿰어 차고 다녔습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집도 파란 조개 껍데기를 엮은 줄로 치장했어요. 그와 달리 작은 섬에는 주인도 머슴도 없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일을 함께 했지요. 그런 까닭에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역시 없는 탓에 노래하고 춤추고 연을 날리며 즐겁게 놀 시간이 많았습니다. 작은 섬 사람들 눈에는 건너편 큰 섬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우스워 보였어요. 바닷가에 얼룩무늬 조개, 호랑무늬 조개, 진주빛 조개 할 것 없이 조개가 셀 수 없이 많은데 어째서 파란 조개만 가치가 있다는 걸까요? 단지 파란 조개가 다른 조개들보다 드문 것 뿐인데요. 하지만 큰 섬 사람들은 그게 왜 우습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큰 섬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일을 시작했어요. 결코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었죠. 농부들은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었고 목수들은 밤늦게까지 설계도를 놓고 씨름했어요. 양초 만드는 사람들은 양초를 조금이라도 더 길게 만들려고 애썼죠. 또 머슴들은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큰 섬을 더 크고 풍요롭고 근사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려면 돌과 나무와 흙으로 둑을 쌓아야 했지요. 일꾼들과 머슴들은 나무를 베고 바닷가로 흙을 나르고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위에 풀이 시들고 산 위에 있는 밭들이 망가져갔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섬에서는 흙을 더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왕은 커다란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배를 몰고 작은 섬으로 가서 자갈과 흙을 실어올 셈이었죠. 배가 떠난 큰 섬의 바닷가 해안선 위쪽에는 붉은 사금석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작은 섬 사람들은 그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을 날리기도 하고 눈먼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도 들으면서요. 작은 섬의 눈먼 할아버지처럼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눈먼 할아버지는 작은 섬 사람들에게 재미있으면서도 깊은 뜻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무를 스치는 바람과 바닷가로 밀려오는 파도에 대한 이야기였죠. 눈먼 할아버지는 무척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눈먼 할아버지가 가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섬 사람들이 날마다 바다를 건너와 작은 섬에서 자갈과 흙을 가져가고 있어요. 밤이 되어 큰 섬 사람들이 자기네 섬으로 돌아가면 작은 섬 사람들은 커다란 기계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작은 섬 사람들은 자기네 섬이 나날이 작아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집을 떠나 친척이나 친구네 집으로 이사한 사람도 많았어요.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살 곳을 옮기는 것 말고는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먼 할아버지조차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편 큰 섬은 이제 마음 편히 쉴 날이 없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이 공사장 저 공사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명령을 내렸거든요. 또 쉴 새 없이 이 대신 저 대신을 불러들이기도 했고요. 왕은 갈수록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뚝을 쌓을 일손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많은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있으면 대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밤이 되면 왕은 지칠 대로 지쳐서 잠자리에 누웠지요. 그러면 서기는 밤새 왕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왕은 자려고 누워 있다가도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서기를 불러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모두 받아 적게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마침내 잠이 들면 왕은 나쁜 꿈에 시달리곤 했지요. 잠자리에서도 이리저리 뒤척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작은 섬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네 섬이 위태로웠으니까요. 작은 섬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시끄러운 기계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섬 사람들의 귀에는 종종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땅속 깊은 데서 울려나오는 신음소리였어요. 하루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작은 섬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 지경이었지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눈먼 할아버지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눈먼 할아버지는 큰 섬으로 건너가 왕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섬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작은 배 한 척을 꽃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배를 밀어 물에 띄웠습니다. 작은 섬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네 섬을 구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 했어요. 손놀림이 가장 빠른 젊은이가 힘차게 노를 저어 배를 바다로 몰고 나갔습니다. 배가 큰 섬에 닿자 눈먼 할아버지는 한 아이를 불러 자기가 왕을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왕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눈먼 할아버지가 달갑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손님을 만나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낼 만큼 뻔뻔하지는 않았지요. 왕은 옥좌에 앉은 채 하인들에게 옥좌를 손님이 있는 성문 앞까지 옮기라고 시켰습니다. 왕이 말했어요. 나는 바쁜 몸이라 시간이 없으니 바라는 게 뭔지 어서 말하라. 눈먼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섬을 망가뜨리고 있소. 그런데도 우리가 당신한테 바라는 게 뭔지 정말 모른단 말이오? 왕은 껄껄 웃었지요. 대신들도 왕이 웃는 걸 보고 따라 웃었어요. 왕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너희 섬에는 너희가 안 쓰는 땅이 많지 않더냐? 우리가 가져오는 흙은 너희에게는 쓸모가 없지만 우리 섬에서는 기름진 농토를 만들어준다. 눈먼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다른 왕이 지금 당신과 똑같은 말을 했소. 그 왕은 바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섬의 왕이었소. 붉은 사금석이 내 말을 증명해 줄 거요. 왕이 대꾸했습니다. 붉은 사금석이라. 그건 한낱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그 돌이 어떻게 우리 섬에 오게 되었는지, 왜 그 돌을 붉은 사금석이라고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돌은 예나 지금이나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그러자 눈먼 할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붉은 사금석이 물에 잠기지 않았소? 그 돌은 마른 땅에 있다. 지금 나랑 같이 가보는 게 좋겠구나.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알 것 아니냐. 왕은 이런 식으로 해서 눈먼 할아버지를 빨리 돌려보낼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만한 왕은 가마를 타고 눈먼 할아버지는 같이 온 젊은이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왕은 붉은 사금석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붉은 사금석은 벌써 물에 한 뼘쯤 잠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왕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했지요. 지금은 밀물때라 이렇지 밤이 되면 물이 도로 빠질 게다. 눈먼 할아버지는 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돌을 더듬어서 돌에 새겨진 알아보기 힘든 글을 큰 소리로 읽었어요. 붉은 사금석이 물에 잠기면 섬 사람들이 생명의 법을 어겼다는 뜻으로 섬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왕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글은 나도 읽을 줄 안다. 나는 너처럼 눈도 멀지 않았어. 게다가 나는 생명의 법에 맞는 게 뭔지 누구보다 잘 알아. 눈먼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생명의 법에 맞는 게 대체 뭐요? 왕은 더욱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생명의 법에 맞는 건 질서와 부지런함이야. 너희들은 이 법을 우습게 알지만 우리 큰 섬 사람들은 이 법을 잘 지키고 있다.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되는 대로 놀고 먹지 않느냐. 너희는 빈둥거리며 헛된 꿈이나 꾸는 게으름뱅이들이야. 왕은 하인들에게 당장 가마를 들고 성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도 왕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붉은 사금석이 물에 잠겨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사실일까? 혹시 눈먼 영감이 나보다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먼동이 채 뜨기도 전에 왕은 서기를 불러놓고 새로운 명령을 받아 적겠습니다. 나 큰 섬 왕이 생각하건대 붉은 사금석이 바닷속에 잠길 것 같아.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붉은 사금석을 파내 물에 잠길 염려가 없는 높은 곳으로 옮겨 세우도록 하라. 왕은 서기가 받아 적은 글에 자기 이름을 써 넣었어요. 그러고 나자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기가 꾀로 눈먼 할아버지를 이겼다고 생각한 것이죠. 서기는 발꿈치를 들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 관리에게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 관리는 감독을 깨웠고 감독은 일꾼들을 데리고 나왔지요. 감독과 일꾼들은 연장과 기계를 가지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일꾼들은 돌 밑에 흙을 파고 또 팠습니다. 그러나 도르래에 묶인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일꾼들 무릎까지 찼습니다. 한낮이 되자 일꾼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구덩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지친 일꾼들 대신 다른 일꾼들이 흙을 파기 시작했고 저녁 무렵에는 또 다른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거의 눈에 안 띌 만큼 천천히 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이 구덩이를 점검하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저 깊은 데서 누렇게 반짝거리는 게 뭐지? 감독은 곧바로 한 일꾼에게 물속으로 들어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꺼내오라고 했지요. 감독은 일꾼이 꺼내온 것을 손에 들고 무게를 가늠해 보았어요. 또 입에 넣고 깨물어 보기도 했고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게 금이 틀림없었습니다. 붉은 사금석 밑에서 묵직한 순금이 나왔다는 소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온 섬에 퍼졌습니다. 큰 섬 사람들은 너도 나도 황금을 찾아 나섰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밭을 돌보지 않았어요. 어부들은 더 이상 바다로 나가지 않았고요. 하인들과 머슴들은 몰래 일터를 빠져나갔지요. 섬을 더 크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계획은 이제 큰 섬 사람들 머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들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금을 더 많이 챙길까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찾아낸 금덩이를 가장 눈에 안 띄는 집안 구석에 숨겨 놓았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을 믿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왕은 백성들에게 저마다 캔 금을 조금씩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을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더 커졌지요. 금맥은 산 안쪽으로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절벽 속으로 수많은 갱을 뚫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낸 광석들을 바닷가로 옮겨다 놓고서 부수고 쪼개어 가루로 만들었지요. 그럼 다음 산더미처럼 쌓인 돌가루를 씻어 금 알갱이를 골라내고 그것들을 녹여 금덩이로 만들었습니다. 왕은 이제 어부와 목수와 뚝 쌓는 일꾼들을 모두 자기 머슴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캐내는 금을 모두 궁궐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오래전에 돌로 지은 궁궐의 작은 천장 및 창고에는 금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왕은 그 금으로 무엇을 할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금으로 그릇을 만들라고 할까? 욕조를 만들라고 할까? 아니면 옥좌를 만들라고 할까? 황금의자와 탁자와 침대를 만들고 방도 금으로 만들고 아예 궁궐 전체를 순금으로 지어? 그래, 새 궁궐은 물 위에 인공산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지으라고 해야지. 멀리서도 번쩍이는 궁궐이 보이게 말이야. 그리고 궁궐 앞에다 붉은 사금석보다 더 큰 동상을 세우라고 해야겠군. 순금으로 만든 내 동상을. 큰 섬은 이제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오래전 공들여 세운 계단식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곡식 창고들은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산에는 계속 새로운 갱이 뚫렸지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광석을 바닷가로 날랐습니다. 왕은 이곳저곳을 바쁘게 오갔습니다. 왕의 가마는 대신 4명이 들고 다녔습니다.
왕이 가마꾼들마저 새 궁전을 짓는 일터로 내몰았거든요. 그런데도 일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황금으로 기둥을 만들어 세우는 데에만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참을성을 잃은 왕은 애가 타서 죽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금을 캐는 곳에도 일손이 모자라고 새 궁전을 짓는 곳에도 일손이 모자랐습니다. 그러자 왕은 새로 명령을 내렸어요. 나 큰섬 왕이 생각하건대 금을 캐서 멋진 궁전을 짓는 일이 물거품이 될 것 같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힘센 사람들은 오늘 작은 섬으로 건너가 작은 섬의 남자들을 모두 데려오도록 하라. 대신 하나가 우두머리가 되고 노절 사람들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들이 큰 섬 항구를 떠났습니다. 눈먼 할아버지가 큰 섬왕을 만나고 온 뒤로 큰 섬 사람들은 더 이상 작은 섬에 와서 흙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눈먼 할아버지가 기적을 일으킨 것일까요? 어느 날 아이들이 눈먼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을 뻗어 큰 섬을 가리켰죠. 너희들 저 섬 알지? 옛날에는 저 섬이랑 우리 섬 말고도 다른 섬이 또 하나 있었단다. 그런데 그 섬은 아주 오래전에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섬이 가라앉을 때 목숨을 건진 사람은 얼마 안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붉은 사금석을 세우고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 넣었대요. 붉은 사금석이 물에 잠기면 섬 사람들이 생명의 법을 어겼다는 뜻으로 섬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 돌에 새겨진 글은 비바람에 깎여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어요. 저녁 어스름역에서야 겨우 읽을 수 있었죠. 그러다가 빛이 완전히 없어지면 글자들도 땅거미와 함께 모습을 감췄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린 여자아이 하나는 바다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겁에 질린 얼굴로 벌떡 일어섰어요. 저기 큰 선배들이 또 와요. 아이들은 눈먼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배들이 항구로 다가오자 다른 작은 섬 주민들도 바닷가로 몰려 나왔습니다. 큰 섬에서 내린 우두머리가 무트로 올라섰습니다. 우두머리는 자기네 왕을 대신해 작은 섬의 모든 남자들에게 배를 타고 자기를 따라 큰 섬으로 오라고 명령했어요. 스스로 알아서 오는 사람은 보통 일꾼들처럼 품삯을 주고 저녁마다 집으로 가게 해주겠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은 포로나 노예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섬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를 때면 늘 그랬듯이 눈먼 할아버지에게 묻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먼 할아버지는 언제나 가장 좋은 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두머리가 껄껄 웃으면서 칼을 뽑았습니다. 작은 섬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절망에 사로잡혀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큰 섬 사람들의 엄청난 힘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눈먼 할아버지는 섬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눈먼 할아버지는 자기가 같이 갈 것이며 주민들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했지요. 큰 섬 왕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조개 껍데기를 품삯으로 줄 거요. 하지만 우리가 조개 껍데기를 무엇에 쓰겠소? 그러니 이제는 큰 섬 사람들에게 쓸모 없어진 흙을 품삯으로 달라고 합시다. 큰 섬 사람들이 훔쳐갔던 우리 섬의 흙 말이요. 이제 작은 섬 사람들에게는 힘겨운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아침 일찍 배를 타고 큰 섬으로 건너가서 갱을 파고 수레를 끌고 발로 돌리는 물레를 밟아야 했어요. 저녁이면 일하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을 만큼 지쳤지요. 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야 남자들은 무거운 몸과 마음을 이끌고 배에 흙을 싣고는 작은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역시 힘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더는 웃고 놀 시간이 없었지요. 낮 동안은 집에서 전에 남자들이 하던 일까지 도맡아 했어요. 저녁에는 바닷가로 나가 남자들이 큰 섬에서 싣고 온 흙을 전에 있던 자리에 뿌렸고요. 그리고 다시 땅을 일구고 풀씨를 뿌렸습니다. 이윽고 우기가 오고 구름이 산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캐느라 파놓은 큰 섬의 갱들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구덩이마다 쓰레기와 진흙이 넘쳐났습니다. 파도가 바닷가 절벽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큰 섬의 왕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러다가 백성들이 비를 피하려는 것을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요. 작은 섬 일꾼들이 폭풍이 무서워 일하러 오지 않으면 내 백성들이라도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날씨 때문에 내 계획이 엉망이 되어서는 안 돼. 금은 돌 부스러기를 물로 씻어야 얻을 수 있어. 그러니 마른 날보다는 비가 오는 날에 더 많은 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왕은 대신들에게 밖에서 게으름 부리는 사람들을 어서 일터로 내몰라고 시켰습니다. 조금 뒤에 대신들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대신들은 아주 지저분해진 데다가 몹시 화가 나 있었어요.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쓰레기를 던졌다나요? 또 자기들의 비단 우산을 빼앗고 욕을 하고 놀려댔다고 했죠. 그리고 왕이 그렇게도 금을 갖고 싶으면 제 손으로 캐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대신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마침내 큰 섬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이었죠. 큰 섬 사람들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기네 땅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담장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고 발밑에 땅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바닷가 항구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위험을 피해 배에 올랐습니다. 끊임없이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우르릉거리는 소리는 차츰 요란한 천둥 소리로 바뀌었고 천둥 소리는 울부짖음으로 변했습니다. 갱으로 갈갈이 찢긴 산이 우당탕 쿵쾅 무너져 버린 것이요. 섬에서 도망쳐 배에 오른 사람들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큰 섬 사람들은 고향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아름답고 살기 좋던 섬이 지금은 흙더미와 돌 부스러기에 묻혀 있었지요. 도망친 사람들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도망친 사람들에게는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전혀 없었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망망한 바다에 떠 있을 수도 없었고요. 길은 오로지 하나, 작은 섬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흙을 훔쳐오고 남자들을 억지로 끌어다 일을 시키면서 고통과 두려움에 빠뜨린 작은 섬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작은 섬 사람들인데 큰 섬 사람들을 받아줄까요? 작은 섬 사람들은 큰 섬 사람들에게 안갚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작은 섬 사람들은 도망 온 큰 섬 사람들이 모트로 올라오도록 자기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전에는 큰 섬 사람들과 작은 섬 사람들이 따로따로 살면서 서로에게 상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큰 섬 사람들과 작은 섬 사람들은 더 이상 따로 살지 않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큰 섬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우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부서진 바위 부스러기들을 치우고 밭을 갈고 밭에 물을 댈 수로를 닦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일을 시키는 왕은 없었지요. 힘들 때 쉬는 것을 막는 대신도 없었고요. 이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눈먼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않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있는 한 이 이야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발 없는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을 돌아다닐지 궁금하지 않나요?